안녕하세요. 디지털 농사직설의 곰돌이입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특정 작물 사과하고 복숭아 쪽의 도장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제일 심한 게 이제 여러 작물도 있지만, 제일 심한 게 이제 복숭아 도장지가 제일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 복숭아를 도장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다른 작물도 준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 동영상은 별도로 제가 주석을 따라서 하는데, 이거는 2020년도에 제가 중간중간에 촬영했던 동영상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도장지를 잡는 방법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도장지 원인부터 알아야 되겠죠? 도장지 원인 딱 정리했으면 질소 과다, 수분 과다, 일조량 부족. 질소 과다 우리나라 형평상 절대 압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기비하시는 거 보면 압니다. 아, 내 땅에는 퇴비를 10톤을 부었어. 그리고 내가 유박을 100개를 넣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질소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관행법상 그렇게 많이 줘서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시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양을 보시면 거의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보통 200평을 한마지기라고 보는 동네도 있고 300평을 한마지기라고 보는 데도 있는데, 그냥 만약에 그냥 통상적으로 300평을 한마지기로 보는데 10톤의 퇴비를 붓는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물을 심어도 퇴비 힘으로 크는 거지 땅의 힘으로 큰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NPK 중에는 질소가 가장 많겠죠. 예, 퇴비가 질소가 가장 많으니까. 근데 이게 질소 과다 원인이 뭐냐 하면, 질소는 통상적으로 그 액상을 기준으로 볼 때는 8시간 만에 100을 질소를 준다고 하면은 8시간 만에 50%가 흡수가 됩니다. 요거는 수치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질소가 가장 많이 흡수되는 시기는 고온기 때입니다. 고온기 때 질소 흡수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딱 보면은 도장지 나가는 시기하고 맞물리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질소를 작물이 많이 빨아먹고,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져, 더워져 하는데 어느 보면 도장지 벌써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8시간 만에 가지고 있던 100을 주면 50을 빨아먹어 보니까, 내가 하는 순간에 벌써 도장지가 치고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해결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수분 과다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밭에 가보면 통상적으로 사질토나 점질토 이렇게 따지시는데, 배수가 잘 되는 곳 같으면 수분 과다가 안 오겠죠. 물이 잘 빠지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물이 잘 안 빠지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통상적으로 유공간을 깔면 좀 낫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일조량 부족, 이 되게 힘들거든요. 햇님이가 도와줘야 돼요. 햇님이가 해가 떠야지 도와주는데 일조량 부족, 요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먼저 요거랑 요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앞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진디 얘기도 드렸고 진딧물 얘기도 드렸고, 제가 이번에는 도장지랑 진디 안 오게 한다 했잖아요. 진딧물 안 오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장지 잡는 게 가장 문제인데, 하시면은 아까 저번 동영상도 얘기했지만 전지를 하고 순을 꺾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거만 좀 잘 관리를 하셔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제가 본의 아니게 제품을 하나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료를 공유하는 거랑 이런 건 그 회사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상표는 안 보여드리고요. 요런 제재가 있어요. 제품명도 안 보입니다. 요런 병이 있는데, 요거를 쓰게 되면은 이 제재 이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미노 레블릭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아라라고 해서 아미노 레블릭 엑시드라고 준말해서 아라라고 합니다. 아라라는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이걸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광합성을 촉진하는 물질이고 광합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네이버에 쳐보시든가 다음에 쳐보시고 안 나오면은 구글에 쳐보시면은 뭐 학술지에도 나와 있어요. 요 성분이 아니면 베타 아미노 레블릭산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 5로 아미노 레블릭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 소개는 하는 거 아니고 성분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게 광합성량을 흐린 날에도 한 20% 정도 올려줍니다. 그럼 1조량 부족일 때 광합성을 높여주니까 1조량을 어느 정도 높여주게 되면은 도장지가 조금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요 제제가 또 하는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비료 흡수 촉진을 하면서 광합성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광합성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광합성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물, 이산화탄소, 빛, 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뭐 영양분도 필요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거는 이산화탄소도 많이 쓰는 거지만 물도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나무가. 그러면 수분 과다에도 조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광합성량 느리면 요 일조량도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광합성을 할 때는 NPK를 씁니다. 질소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농가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질소 과다를 못 잡는 게 뭐냐 하면 광합성량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이유가 생기냐 하면요. 어차피 뿌리로도 광합성을 질소를 공급받고 옆면으로도 공급받는데 광합성 자체로 광합성을 하는 게 많아지면 공장을 많이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NPK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 영양분이 나무 전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질소만 빨아먹는 게 아니고 NPK를 적정량에 다 빨아먹는 게 되죠. 그러면 질소만 빨아먹는 게 아니고 모든 원소를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질소 가다가 오는 게 잉여 질소까지 광합성이 쓴다는 거거든요. 잉여 질소까지 광합성이 쓰면 입에 질소가 별로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파리에, 나무 이파리에. 그러면 질소, 과번무가 안 생기겠죠. 과번무가 좀 어려운데 그냥 도장지, 잎만 키우는 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도장지를 어느 정도 잡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요 진딧물을 같이 얘기 안 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보면 질소가 잎 주변에 많이 남아 있으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진딧물 안에 부크레라 아피디콜라라고 있습니다. 이 균. 진딧물이 질소를 먹거든요. 질소를 먹고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 부크레라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진기한테 다시 줍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쓰면은 일조량도 좀 해독이 되고 왜냐하면 광합성량을 늘리니까 20%. 근데 남아있는 질소를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나무 쪽에 있는 질소를 쓰면 진디가 먹을 질소가 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밀양 어른골 사과에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쓴 데는 진디가 제재를 쓴 데는 진디가 안 묻는데 안 쓴 데는 진디가 많이 붙는 자료를 제가 첨부를 할게요. 그리고 복숭아 쪽에도 도장지가 잡히면서 진디가 없더라고요. 또 한 농가는 복숭아 순나방 쪽도 좀 안 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확실히 검증된 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단지 요 병 하나로만 이거 세 개를 해결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도장지 잡는 원인도 있고 진디도 안 오게 하는 원인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 게 앞전에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진디 약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일 키워드는 질소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질소 양을 어떻게 줄이냐 이거는 제가 이 시간에 다 얘기 못 드리고 처음부터 기비 양을 좀 조절하셔야 돼요. 기비 요거는 제가 따로 얘기 드릴게요. 요거는 따로 얘기 드리고 요거를 좀 하시게 되면은 자 조금 나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 진디가 안 오게 되면은 그 나무 자체에는 스트레스도 덜하게 되고 도장지도 좀 잡히고. 그런데 도장지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PK를 주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PK. M이 많이 들어가니까 PK를 주라는 분이 있는데, PK를 주라는 게 결국 기량작용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질소 흡수율이 많으니까 못 빨아먹게 하자. 다른 거를 줘서 서로 못 빨아먹게 하자는 거거든요. 니도 못 먹고 내도 못 먹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속된 말로 애한테 사탕을 줬는데, 야, 사탕 계속 먹으면 니 뚱뚱이 돼. 그러면서 고추장을 발라가지고 사탕 주면 애가 어떻게 하냐 하면 울어요. 아, 울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PK를 준다는 자체가 그냥 PK를 좀 주세요 하는 거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그냥 임시방편이거든요. 누가 사탕에 고추장 발라주면 좋아할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줘버리면 기량작용에 의해서 이것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토양에, 제가 요거만 설명할게요. NPK가 차이게 되면 염주집적이에요. 염주집적. 싫어하시죠? 염류집적의 염이 뭐 소금 아닙니다. 못 빨아먹게 하는 염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 질소가 못 빨아먹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요건 차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이 방법이 정말 맞는 방법인지는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해결하시면 돼요. 무턱대고 도장지 나가면 뭐 PK를 주세요 이런 말을 뭐 믿는 거는 자유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질소 주는 양을 조금 바꾸시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동영상 보시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